빵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전기와 수돗물이 끊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나라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평범한 가족들이 최저임금으로 계란 한 판 사기도 벅차할 때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 측근들은 베네수엘라 차량 1000대를 합친 것보다 비싼 고급차와 병원 예산 전체보다 비싼 개인용 제트기, 그리고 수십 년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해안가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약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의 가장 추잡하고 비싼 자산 10가지를 공개합니다. 이 자산들은 국제 당국에 의해 압류되었거나 수사관들이 추적하고 법원 기록을 통해 확인된 실제 기록들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우선 최고급 연료 냄새가 나는 자동차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2025년 미국 당국은 베네수엘라 정권의 자금과 직접 연결된 9대의 고급 차량을 압류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차가 아닙니다. 이 차량들의 기본 가격은 약 8만 달러, 한화로 약 9,6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옵션을 다 갖춘 모델은 한 대당 20만 달러, 즉 2억 4천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이 중 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은 구매 당시 베네수엘라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파나마의 유령 회사를 통해 주문되어 카리브해를 거쳐 플로리다에 등록된 후 아주 조용히 카라카스로 공수되었죠. 이 9대의 차를 합친 가치는 베네수엘라의 중고차 1000대 이상의 가치와 맞먹습니다. 보통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기름을 넣기 위해 24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릴 때 이 고급 차량들은 나파 가죽 시트와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을 갖춘 채 온도 조절이 되는 차고에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 대조적인 모습은 정말 잔인할 정도입니다. 이 차량 한 대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비용은 베네수엘라의 평범한 한 가족이 한 달 동안 먹을 식비와 같습니다. 차량 한 대의 유지비만 해도 베네수엘라의 전문직 종사자가 1년 내내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듭니다. 헤드라이트 하나 수리하는 비용이 연봉보다 비싸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더 화가 나는 건 이겁니다. 진짜 베네수엘라가 교통지옥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이 차들은 카라카스 시내와 미라플로레스 대통령 궁, 그리고 개인 공항 사이를 유유히 누비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인들은 기도로 버티는 고물버스를 타고 정비사들은 철사와 유튜브 영상에 의지해 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굴러가는 차를 갖는 건 꿈도 꾸지 못하죠. 미국 법무부가 이 차량 컬렉션을 포함해 베네수엘라 대통령 측근과 관련된 7억 달러, 한화로 약 8,4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압류했다고 발표했을 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수백만 명이 기름 한 방울 못 넣는 나라에서 어떻게 중동의 왕족과 맞먹는 자동차 수집광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하고도 고통스럽습니다. 누군가는 하루하루 생존 투쟁을 벌일 때 다른 누군가는 자신들이 만든 현실에서 완전히 격리된 채 이탈리아제 가죽 시트와 방탄유리 뒤에 숨어 지냈던 겁니다. 역사는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카다피의 황금 차량 행렬부터 러시아 올리가르히의 슈퍼카까지 사치는 늘 몰락 직전에 찾아옵니다. 베네수엘라도 이 각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치가 몰락의 징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저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경고 혹은 일상이라고 남겨주세요. 이제 차고에서 금고 안으로 들어가 보죠. 여기서부터는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국제수사 과정에서 압류된 자산 중에는 엄청난 양의 외화 현금과 수백만 달러 가치의 고급 보석 컬렉션이 있었습니다. 지폐가 가득 담긴 배낭,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 순금 팔찌 등 보통 사람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만큼 번쩍이는 것들 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체감시켜 드릴게요. 이 컬렉션에 포함된 고급 시계 한 개 가격은 7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사이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8,400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죠. 베네수엘라, 공식 최저임금 4,000개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이 시계 중 하나는 한 번도 차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비닐에 쌓인 채 금고 안에 숨겨져 있었죠. 시간을 보기 위해서도, 아름다움을 위해서도 아닌
오직 가치를 저장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이 금부티들에는 더 어두운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베네수엘라 남부의 거대한 불법 광산인 아르코 미네로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환경 파괴의 문제가 아닙니다. LN 같은 무장단체들이 국가를 대신해 이 광산을 통제하며 이른바 피의 금을 만들어냅니다. 정권의 금고에 쌓인 금괴들은 베네수엘라의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지역 주민들을 착취해 얻은 결과물입니다. 이 금과 돈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나니 이것이 그저 평범한 부패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악독한 무언가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보석들이 압류품 보관소에서 빛나고 있을 때 베네수엘라 가족들은 1파운드, 약 450g짜리 쌀 한 봉지를 사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그 쌀 한 봉지 값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몇 시간 동안의 막노동 값과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처구니 없는 괴리감은 2018년에 일어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고 영양실조로 평균 11kg의 체중이 빠지고 있을 때 마두로와 그의 아내는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솔트페의 레스토랑에서 사진이 찍혔습니다. 국민들이 굶주릴 때 그들은 금치를 한 스테이크와 최고급 시가를 즐겼죠. 킨을 두른 마두로가 웃고 있고 솔트페가 금으로 뒤덮인 고기를 썰어주는 장면은 현대 베네수엘라 역사상 가장 자극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고통받는 국민 전체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든 것과 다름없는 의도적인 잔인함의 증거입니다. 압류된 현금 더미도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압류된 배낭 하나에 든 현금이면 한 도시의 학교 시스템 전체를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용품, 통학버스, 교사 월급까지 다 포함해서 말이죠. 무너져가는 모든 정권은 세 가지를 쟁여둡니다. 현금, 금, 그리고 충성심이죠. 베네수엘라는 이 세트를 다 갖췄습니다. 금은 썩지 않고 현금은 굶주리지 않습니다. 굶주리는 건 오직 국민뿐입니다. 그들의 금고가 가득 찼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흥미진진한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최고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급차와 보석이 전부라고 생각하셨다면 말농장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국제수사팀은 마두로 측근들이 훈련시설과 혈통 좋은 말들을 갖춘 사유지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말 한 마리당 3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혈통과 훈련 정도에 따라 가격은 더 올라가죠. 말 한 마리를 유지하는 데 드는 월 비용만 해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입산 사료, 맞춤형 편자, 전담 수의사, 그리고 온도 조절이 되는 마구간까지 이 말들은 웬만한 베네수엘라 사람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고기를 먹기도 힘든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사유지들은 현대적인 시설과 승마 트랙, 전문 인력을 갖춘 비옥한 토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화려한 저택이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땅을 점유하고 용도를 변경하고 울타리를 쳤습니다. 공공의 땅이 개인의 목초지가 된 것이죠. 베네수엘라의 농업이 붕괴하는 동안 이 사유지들은 특권층만을 위한 테마파크처럼 운영되었습니다. 국가 식량 생산량이 줄어드는 와중에 누군가는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땅 위에서 말을 훈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극명한 대조는 흡사 공상 과학소설 같습니다. 보통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매일 반복되는 정전과 제한 급수, 고장난 대중교통과 씨름합니다. 반면 이 농장에는 말들을 위한 수중 러닝머신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물을 위한 헬스 기구죠. 충격적이신가요? 예 또는 아니오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하지만 가장 뼈아픈 건 그 상징성입니다. 이 시골 저택들은 베네수엘라의 현실이 전기 울타리로 완전히 갈라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울타리 안에는 수입산 잔디가 완벽한 질주를 보장하지만
울타리 밖은 가로등조차 없는 메마른 거리뿐입니다. 마치 나라의 부가 사유화되어 개인 보안업체 뒤로 숨어버린 것 같습니다. 평행 우주에 살 여유가 있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셈이죠. 이제 국경을 넘어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압류 기록과 국제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플로리다를 비롯한 미국의 부촌에서 마두로 측근들의 호화 주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한 대당 $10,000,000, 즉 120억 원을 가뿐히 넘는 집들이죠. 인피니티 풀, 개인 영화관, 열대 정원, 전용 선착장을 갖춘 현대식 궁전들입니다. 이 저택들은 휴양용이 아닙니다. 정권이 무너질 때를 대비한 탈출구로 지어진 겁니다. 평범한 국민들은 도망칠 곳이 없을 때 권력자들은 이미 갈 주소를 마련해 두었던 것이죠. 마이애미 비치나 코럴 게이블스 같은 곳의 주택들은 사치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편의 시설들이 가득하죠. 하지만 잔인한 아이러니는 카라카스에서 마이애미까지 비행기로 4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권력자들에게는 출퇴근 거리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닿을 수 없는 행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택 한 채의 가치는 병원이나 교육센터 하나를 몇 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비용과 맞먹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미국 검찰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채의 부동산이 이미 압류 명령을 받았고 자금 세탁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요새 같은 문 밖에 베네수엘라에서는 가족들이 깨끗한 물과 기본 의약품조차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최저임금으로는 일주일치 식량도 사기 어렵지만 정권 측근들은 연봉보다 비싼 월 유지비가 드는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잔인합니다. 바다가 보이는 유리문과 가족의 소박한 짐을 지키는 함석판 문, 완벽하게 관리된 잔디밭과 수리조차 되지 않는 구멍 숭숭 뚫린 도로. 이 두 세계의 차이는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호화로운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누군가는 불가능한 규칙이 가득한 생존 게임에서 허덕이는 완전히 분리된 두 현실입니다. 플로리다의 저택들이 과하다고 생각하셨나요? 도미니카 공화국 캅칸에 있는 빌라라 카라콜라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에어비앤비에서 찾을 수 있는 흔한 숙소가 아닙니다.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저택은 마두로의 정치적 측근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사치를 보여줍니다. 이 집은 너무 커서 GPS 없이는 길을 잃을 정도입니다. 카리브해 지평선과 하나가 된 듯한 인피니티 풀, 웬만한 베네수엘라 아파트보다 큰 침실, 고급 요트 전용 선착장, 그리고 관광 잡지에서 보정해 놓은 듯한 풍경을 자랑하죠. 라 카라콜라는 단순히 전력이 공급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비상용 발전기와 개인 정수 시스템, 개인 보안 요원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가 실패한 곳을 개인의 부로 다시 세운 셈입니다. 라 카라콜라가 시원한 바닷바람과 엽서 같은 날씨를 즐기는 동안 베네수엘라 본토는 매일 몇 시간, 길게는 며칠씩 정전이 이어집니다. 공공 서비스는 붕괴했고 이민자 수는 전쟁 지역에 맞먹을 정도입니다. 이 대조는 실로 경악스럽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저택 창가에는 자연광이 쏟아지는데 베네수엘라의 가족들은 가스 배급이 끊겨 땔감으로 요리를 합니다. 이 열대 궁전을 유지하는 비용은 입이 떡 벌어집니다. 가사 도우미, 보안팀, 조경팀, 시설 유지비, 재산세, 공과금까지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달 유지비가 베네수엘라 국립학교 한 곳에 1년 예산보다 많습니다. 수영장 청소비 한 번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1년 연봉과 맞먹는 수준이죠. 하지만 라 카라콜라는 단순히 비싼 부동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책임으로부터의 도피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한 국가가 무너지는 동안 이 빌라는 파도 소리와 멈추지 않는 발정이 소리만 들리는 거품 속에 존재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평행 차원에 사는 것이나 다름없죠. 이 빌라는 지도 위에 한 점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생존을 위해 싸울 때
누군가는 비디오 게임에서 무한 치트키를 쓴 것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상징입니다. 그곳의 파도는 언제나 완벽하고 음료는 늘 차가우며 정전 따위는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이 복잡해질 때 누군가는 간단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잠시 이 행성을 떠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순위의 중간 지점에서 현대 권력 남용의 가장 파렴치한 상징 중 하나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마두로 정부의 공식 및 비공식 여행에 사용된 개인용 다쏘 팔콘 제트기입니다. 이 비행기들은 이코노미석이나 짐칸이 있는 평범한 항공기가 아닙니다. 팔콘 제트기는 재정적 책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억만장자나 글로벌 기업가, 국가 원수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모델에 따라 가격은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442억 원에서 737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베네수엘라 도시 전체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현대화할 수 있는 막대한 연간 유지비는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는 단 1시간은 존재하지도 못했던 수십 대의 구급차와 맞먹는 비용을 소모합니다. 4만 피트, 약만 2,000m 상공에서는 정전도, 텅 빈 병원도 상관없습니다. 굶주림은 그 고도까지 닿지 않으니까요. 팔콘 제트기는 본질적으로 날개 달린 호화 호텔 스위트룸입니다. 거실 같은 기압 조절 객실, 웬만한 침대보다 편안한 리클라이닝 좌석, 긴급 회의를 위한 회의용 탁자, 그리고 4만 피트 상공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개인 침실까지 갖추고 있죠. 아래에 있는 나라가 기초적인 정의 문제로 허덕이는 동안 이들은 극단적인 VIP의 삶을 누립니다. 그들에게 하늘은 한계가 아니라 탈출구일 뿐입니다. 이 항공대와 관련된 가장 큰 스캔들 중 하나는 이른바 마약 조카 사건과 연결됩니다. 마두로의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의 두 조카는 800kg의 코카인을 운반하려 공모한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마약 운송을 위해 마이케티아 공항의 대통령 전용 경납고를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자백했죠. 개인 제트기는 단순히 호화로운 이동수단이 아니라 정권의 자금을 대는 코카인 공급망의 일부였던 셈입니다. 이 제트기들을 운영하려면 수천 갤런의 연료와 전문 승무원, 개인 경납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여러 지역의 구급차 전체 예산보다 많은 물류 비용이 듭니다. 비행 1시간은 수백 명의 베네수엘라 노동자들의 한 달 수입과 맞먹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무너질 때 그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여행의 안락함인 듯합니다.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기본적인 기회를 찾아 국경을 걷거나 낡은 버스를 타고 떠날 때 소수의 특권층은 샴페인 서비스를 받으며 개인 제트기로 같은 거리를 이동합니다. 이건 더 이상 불평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나라 안에 존재하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버전이며 한쪽은 1등석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다른 한쪽은 사막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양쪽 모두 나라를 떠나고 있었지만 한쪽은 몰락을 피해 도망친 것이고 다른 한쪽은 책임을 회피해 탈출한 것입니다. 개인 제트기로 부족했다면 이제 활주로에서 물 위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혁명적 리더십에 호화 요트만큼 어울리는 것도 없으니까요. 마두로 정권의 대리인들과 친정부 기업인들의 생태계에는 수많은 요트와 배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작은 낚싯배나 주말용 레저보트 수준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병원 전체보다 더 많은 기술이 집약된 수백만 달러짜리 선박들입니다. 사법 수사와 국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선박들은 정권 관계자들의 유흥 여행, 개인 파티, 그리고 카리브해 섬들 사이의 은밀한 이동에 사용되었습니다. 수입산 목재로 마감된 내부, 온도 조절 객실, 전문 주방, 그리고 수상 스포츠용 플랫폼을 상상해보세요. 나라 전체가 급수차에서 물을 얻으려고 사투를 벌이는 동안 이들은 수상 스포츠 장비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 떠다니는 궁전들의 가격은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할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 척당 3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한화로 약 44억 원에서 147억 원 사이입니다.
크기나 엔진 사양, 그리고 갑판 위에서 전 세계적 불평등을 고찰할 수 있는 내장형 자쿠지가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그리고 이건 순수 구매 가격일 뿐입니다. 유지비, 개인 정박지 이용료, 상주 승무원 급여, 그리고 연료 소비량까지 따지면 이 기계들은 전문적인 돈 소각기나 다름없습니다. 이 요트들이 도미니카 공화국, 아루바, 퀴라소 사이의 수정처럼 맑은 바다를 미끄러지듯 다닐 때, 한때 대륙의 관광 보석이었던 베네수엘라 해안은 망가진 기반시설과 방치된 쓰레기, 그리고 절반만 운영되는 해변 리조트들로 가득합니다. 여전히 바다를 즐기려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기본적인 서비스도 없고 교통편도 불안정하며 치안 걱정이 끊이지 않는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아이러니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있을 때 엘리트들은 말 그대로 그 위를 안락하게 떠다니고 있습니다. 술이 서빙되고 음악이 흐르며 디젤 엔진은 대조적인 현실에 대한 죄책감 하나 없이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대다수에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인 것이 선택받은 소수에게는 그저 평범한 긴 주말의 일상일 뿐입니다. 이 요트들은 단순한 비싼 장난감 그 이상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떠다니는 은유죠. 베네수엘라가 위기 속에 침몰하는 동안 지배 엘리트들은 자신들을 물 위에 띄워줄 배를 찾아냈습니다. 가장 최악인 점은 그들이 잔해를 내려다볼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지평선의 풍경을 즐기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이제 숫자가 너무 커서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제재가 단순히 실물 자산뿐만 아니라 금융 네트워크 전체를 겨냥하는 곳이죠. 국제당국이 베네수엘라 정권과 연결된 자산을 동결할 때 우리는 차단된 송금, 중단된 투자 포트폴리오, 추적된 암호화폐 지갑,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폐쇄된 역외 계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은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벌어집니다. 스위스 은행들이 계좌를 폐쇄하고 아랍에미리트의 기관들이 불가능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뉴욕의 투자 펀드들이 운영을 중단하고 케이맨 제도의 지주회사들이 시간당 수천 달러를 받는 법률팀에 의해 해부됩니다. 소액 주주든 침묵하는 파트너든 가족 구성원이든 그 누구도 이 금융의 그물망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국가나 연합체가 자산을 동결하면 정권 주변의 사업, 인맥 전체가 타격을 입습니다. 정권 인사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던 회사들은 자금 수혈이 끊깁니다. 신생 기업들은 유동성 부족으로 좌초되고 소유 관계가 의심스러운 스포츠팀이나 사치품 프랜차이즈들까지 무기한 중단 상태에 놓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여러 작은 나라를 합친 것보다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제재는 차가운 진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면 그 자본은 거의 쓸모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만질 수 없고 회사를 가지고 있어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억만장자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빈털털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동결된 금액은 수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개인의 치부가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 쓰였다면 지역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막대한 부를 의미합니다. 이 자산들이 법적 미궁 속에 갇혀 있는 동안 베네수엘라의 기반 시설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병원은 기본 비품이 부족하며 학교는 적절한 자원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의 축적에서 가장 기괴한 부분은 사람들이 기본 생필품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미술품 수집과 영적 활동일 것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가 인도의 구루인 사티아 사이 바바의 열렬한 추종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문서와 사진 기록에 따르면 그와 그의 아내는 영적 가르침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인도로 고가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은 영적 조언자와 의식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라플로레스 대통령 궁에서 권력보호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쿠바에서 산테리아 사제를 전용기로 모셔오기도 했죠. 국민들이 약이 없어 고통받을 때 정부가 영적인 보호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하지만 미술품 컬렉션은 더 체계적인 형태의 문화적 도둑질을 보여줍니다. 언론 수사에 따르면 대통령 측근과 연결된 고위급 미술품 수집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국립미술관에 있어야 할 회화, 조각, 식민지 시대 유물, 군사 유적, 그리고 고고학 유물들이 아무도 볼 수 없는 개인 방을 장식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록에는 20세기 라틴 아메리카 작가들의 유채화, 베네수엘라 내륙의 오래된 교회에서 가져온 종교 예술품, 그리고 국제 아트 페어에 신비롭게 나타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고전 명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 휴가 중에 예술에 매료되어 충동 구매를 한 수준이 아닙니다. 언론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이며 세심하게 보호되는 축적 과정입니다. 렘브란트 화실의 작품 한 점은 3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한화로 약 44억 원에서 147억 원까지 호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카라카스의 시민들은 밀가루나 버스비를 사기 위해 가재도구를 저당 잡히고 있습니다. 개인의 미술품 수집이 특이한 일은 아니지만 라틴 아메리카 현대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거의 초현실적입니다. 경매소와 미술시장 컨설턴트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 추정 컬렉션들 중 상당수는 베네수엘라에 전시되지도 않고 제3국의 온도 조절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습기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나라에 귀한 예술품을 걸어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대신 파나마나 도미니카 공화국의 벙커에 보관하는 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림과 조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역사적 유산이 예산 부족으로 국립박물관에서 세우러져 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작품들은 대중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개인 저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마치 국가의 문화가 사유화되어 6자릿수 가격표가 붙은 카탈로그를 볼 수 있는 소수만을 위한 침묵의 보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마두로의 불을 논할 때 국민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클럽 CLAP 시스템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보조금 식량 상자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냉소적인 부의 착취 수법 중 하나입니다. 수수께끼는 대개 멕시코나 튀르키에서 들여오는 이 식량 수입 계약이 어떻게 알렉스 사브와 같은 정권 측근들의 유령 회사에 낙찰되는가에 있습니다. 참고로 알렉스 사브는 최근 미국의 죄수막교환에 연루되었던 인물이죠. 이 상자 안의 음식들은 대개 기준 미달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저질 분유, 곰팡이 핀 쌀 등 기초적인 품질 검사도 통과하지 못할 제품들이죠. 하지만 이 물건들은 자금 세탁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수입됩니다. 마두로는 말 그대로 국민들의 허기를 이용해 불을 쌓았습니다. 절박한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저질 식량 상자 하나하나가 정권 측근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 막대한 이익을 대변합니다. 하지만 가장 추잡한 분은 스위스 계좌나 해안가 별장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카라카스 중심부, 제한 없는 통치의 교본처럼 운영되는 저 대통령 건물에 있습니다. 미라플로레스 대통령 궁은 단순히 집무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근 대륙 역사에서 정치적 사유화의 가장 큰 상징입니다. 오래전 스스로 결정권을 잃어버린 국가 전체의 운명을 관리하고 배분하거나 가로챌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겹의 보안실로 보호되는 저 카펫 깔린 복도에서 평범한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결코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문서들이 서명됩니다. 식료품 가격을 바꾸는 법령, 기관 전체를 뜯어고치는 명령, 그리고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이 그들의 동의 없이 내려지죠. 대다수의 국민들이 1달러를 기적처럼 여기며 살 때, 미라플로레스에서는 국가 예산이 개인 수표장처럼 관리됩니다. 이 대조는 정말이지 처절합니다. 저 담장 밖의 동네들은 운이 좋아야 열흘에 한 번 물을 공급받고 정전은 몇 주씩 이어집니다. 하지만 저 안에서는 전기가 절대 끊기지 않습니다. 에어컨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음식은 절대 부족하지 않죠. 평민들이 버스를 탈 동전을 긁어모을 때 미라플로레스는 언제든 길을 비울 준비가 된 공식 차량 행렬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개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완벽한 정의입니다.
한쪽은 수입산 대리석 홀에서 국제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다른 한쪽은 재치와 인내, 그리고 체념으로 하루를 버텨냅니다. 대통령궁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담장 안에는 어떤 억만장자도 살 수 없는 호화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렬된 군대, 정치적 감시에 있는 사법부, 언론 통제권, 석유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 그리고 전략 외화에 대한 절대적인 관리권입니다. 억만장자들이 요트와 미술품 컬렉션을 두고 경쟁할 때 마두로는 국가기관 전체를 자신의 수족처럼 부립니다. 부처를 손에 쥐고 있는데 굳이 비싼 장난감이 필요할까요?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데 개인 경호원이 필요할까요? 중앙은행을 장악하고 있는데 역외 계좌가 무슨 소용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추잡한 소유물에 대해 논할 때 그것은 소덥이 경매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극소수의 엘리트가 관리하는 사유지로 변해버린 국가 그 자체입니다. 한 나라를 독점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달러로 측정되는 부가 아니라 순수하고 가공되지 않은 권력을 의미합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현대사의 가장 깊은 위기에 짐을 지고 가는 동안 미라플로레스를 점거한 자는 절대적인 특권을 누립니다. 마치 나라 전체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인 양통치하면서 말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마두로 정권의 실체를 드러내는 10가지 소유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네수엘라 차량, 1000대보다 비싼 고급차 함대부터 마약 밀매에 사용된 개인 제트기, 카리브해의 빌라와 수억 달러 규모의 동결된 금융 제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소유물처럼 취급된 국가 그 자체까지 말입니다. 이 목록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마약 밀매에 쓰인 제트기였나요? 깨끗한 물도 없는 상황에서 띄운 호화 요트였나요? 아니면 국가 자체가 개인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나요? 여러분이 가장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한 소유물을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베네수엘라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할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사실을 알게 될수록 독재자들이 선전과 거짓 서사 뒤에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세상 전부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을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